이정민님이 초기 전생체험에 깨우시는 것들은 깨는데 꿀잠만 자다 깨서 신기하기도 하고 왜 저는 전생체험만 안 될까요? 그건 모르죠. 개인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잠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정민님이 평소에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은 일단 잠을 자게 되고 꿀잠을 자는 거죠. 잠자다 보면 뭐 체험이 안 되죠. 그래서 잠자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우리 건강 유지에 있어서 잠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건 참 좋은데 전생 체험하려는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니까 조금 불만이 되겠지만요. 그러면 평소에 쭉 잠을 좀 자고 나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감성당근님, 전생 체험 영상 듣고 잠들면 최면이 안 걸리는데요. 거의 잠들어서 대신 아주 간단한 순간 최면 영상 들을 때는 이상한 기분과 몸 감각이 요상해지면서 최면이 걸려요. 이런 경우엔 언제쯤 전생 체험이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대답이죠. 아까 이정민님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계속 잠이 든다 그럴 때는 평소에 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소에 잠이 부족하다면 우리 인체는 부족한 만큼의 잠을 어쨌든 보충하려고 그래요. 호모에스타시스라고 평형 상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수분의 수준이 떨어지면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다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우리 인체는 그렇게 운용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체온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춥다 그러면 막 떨리잖아요. 소름이 막 돋고.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열이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뭐 그런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막 또 요즘 같은 더위 같은 때는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걸 어느 정도 식혀주기 위해서 땀이 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가 식사할 때 칼로리 섭취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허기를 느끼잖아요. 배고픔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식사를 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수면이 부족하면은 졸리고 하품이 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자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최면은 안 되고 자꾸 잠만 오느냐, 그건 잠만 오게 만든 게 아니고 평소에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릴렉스가 되니까, 이게 최면의 그 목소리 또 그런 분위기에 들면 저절로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니까 딱 잠오기 좋거든요. 수면 유도에 굉장히 도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마 받아보셨죠? 어떤 형태로는 마사지 안마를 받아보면은 스포츠 마사지도 있고 뭐 있잖아요. 안마를 받아보면 잠이 잘 온단 말입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막 누르고 뭐 이렇게 지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잠이 잘 오는 이유가 뭐냐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다가 늘 뭔가 마음을 쓰고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스트레스지요. 근데 이게 평소에 이 속에 젖어 있다 보면은 그걸 의식을 못 해요. 내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 운동할 때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이 이제 풀리면서 이완이 되다 보니까 나른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압 같은 거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근육이 릴렉스가 되고 몸이 릴렉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거, 명상 음악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음악들은 우리 뇌신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최면에서 말하는 트랜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최면에 걸리게 하는데, 그건 최면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요. 또 명상 상태로 가는 게 정상인데,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수면 상태로 연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인체가 그만큼 오묘하다. 만약에 조물주가 있어서 정말로 인간을 창조했다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또 웬만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 갖고, 웬만하면 또 외부에 건강에 적이 될 만한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더라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설사 병에 걸려도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자연 치유력이고 면역력이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면은 보호색 있잖아요. 보호색. 자기 몸의 색깔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과 아주 흡사한 쪽으로 모양이나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어떤 결 같거나 나무 가지 기둥의 표면에 있는 어떤 껍질 같은 그런 걸로 착각해서, 말하자면 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착각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색이고 위장이죠. 이것도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도 그래요. 우리 무의식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생명 보호, 보존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심리적 보호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 보호장치를 다르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거고, 방어 기제 또는 방어 기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무의식이 일종의 보호색,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게 뭡니까? 우리 심리적 방어 기제고 이게 우리 무의식이 나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서도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최종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말로 해갖고 힘없는 약자 또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게 법에도 있는데 우리 심리에서 특히 무의식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방어 기제 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생력 이런 걸 우리 속에 내장된 채로 우리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컴퓨터가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채로 출시가 되거나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어서 태어날 때 이미 조물주라 하든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본질에서 스스로를 최소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인 보호 메커니즘, 보호 기제 또는 보호 기전은 물론이지만 심리적인 어떤 보호작용, 보호 메커니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것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것도 같이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해도 원리는 알아도 정말로 무의식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찾아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면 같은 걸 하면 결과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방어 시스템, 방어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어 시스템이 작용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이것까지 찾아내고 그래서 그 행동이 때로는 문제 행동, 병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찾아내면 그럼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위험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살아남으려고 또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고 그 결과로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병적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정상적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병적 행동, 정상적 심리나 행동 이 부분을 고치고 치유하고 힐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무의식 속에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면이 좋다, 최면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심리 상담에서는 무의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적 차원에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의지적 또는 상담적 그런 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내면 깊숙이 있는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거에 묻어두었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일반 상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최면에서는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무의식 차원에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원리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면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이제 확장됐지만 방어한다. 그다음 우리 인체는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모에스타시스라는 말도 했지만 평형 상태 우리 몸에서는 일정하게 항상 수분이, 혈액이,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호모에스타시스, 평형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몸의 수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분의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수준의 혈압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몸의 어떤 그 기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과로를 해갖고 힘을 너무 많이 써갖고 기력이 확 떨어지면은 기력을 보충하라는 뜻에서 몸살이 나버리는 거죠. 체온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춥고 추위 속에 많이 있다 보면은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계속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소름이 막 돋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체는 최소한의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 앞에서 조금 했지만 다 이제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방어 시스템이다 또는 보호 시스템이다 그 얘기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심리적 무의식적 시스템도 꼭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